유럽과 아시아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 일찍이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문화가 꽃피웠으며 오스만 터키 이슬람 문명이 중심을 이룬 곳 터키. 몽골 제국의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울리기도 했던 곳. 동양과 서양, 오래된 과거와 숨가쁜 현대, 갈등과 화해가 뒤섞여 흐르는 곳. 이곳은 터키의 심장 이스탄불입니다. 터키인은 이곳 보스포러스 해협을 보아즈, 목이라고 부릅니다. 길쭉한 모양이기 때문이지만 제게는 생명이라는 은유를 떠올리게 하는 목.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30여 킬로미터의 이 물길은 우리에게 하나의 강력한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 이 물길은 사람과 문명을 나누는 배타적인 경계선이기도 했으나 이제 그 모든 게 뒤섞여 흐르는 통합의 물길이 됐습니다. 이 물길을 따라 아시아로 갈 수도 있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는 이곳에서 제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행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박민정 사진작가가 바로 제 여행 파트너입니다. 이스탄불은 거대한 타임캡슐입니다. 고대로부터 중세를 지나 현대에 이르는데 전혀 시간차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점이고 터키 특유의 그 냄새 같은 게 여기 꽉 되어 있죠.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이마를 맞대고 있는 게 아시아 유럽입니다. 바다를 건너온 문명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눕니다. 세계인들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여로에서 만나면 너와 나의 거리가 좁혀지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스탄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스포러스의 짙푸른 물빛이 나그네들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때문이지요. Karadeniz'den Marmara'ya, Marmara'dan Ege'den Akdeniz'e, Akdeniz'den okyanuslara, nereye Amerika'ya da gider, Hindistan'a da gider. Artık her türlü uluslararası şeydir yani geçit burası. 이제 비로소 진짜 먼 여로에 올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스탄불의 유럽 쪽은 국제적인 비즈니스의 도시, 아시아 쪽은 주로 주택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집에서 아침을 먹은 시민들이 수상 택시로 유럽 대륙에 출근해 돈을 벌고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 잠자리에 듭니다. 그들의 꿈속엔 아시아와 유럽이 요지경처럼 섞여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꿈 또는 세 개의 꿈을 꾸는 새로운 세상이 이스탄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피사체가 갖고 있는 매력에 사진작가는 이곳에서 쉴 틈이 없지요. 오래전 히타이트 제국에 의해 철기 문화가 융생했던 이 유역은 기원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으며 기원 후엔 동로마 제국이 건설돼 오랫동안 번영했습니다. 14세기엔 징기스칸 기마병들이 휩쓸었고 중세에 이르러 무슬림에 의해 오스만 터키가 세워졌습니다. 경계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부릅니다. 비잔틴 제국의 성벽인 이곳은 역사의 가파른 경계를 말해줍니다. 1000년 동안이나 비잔틴 제국을 수호해온 이 엄중한 삼중의 성벽들도 제국을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긴 자의 환호와
패배한 자의 비명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릴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역사의 경계는 이제 새로운 문화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큰 다리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고 있는 다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바다는 사실 유럽 바다도 없고 아시아 바다도 없죠.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배경으로 찍어드릴게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저 박범신이 한 장의 사진에 담기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 해협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이 해협을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싸움과 패배와 영광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미 세계는 하나로 돼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거슬러 그리스 로마의 문명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이스탄불의 구시가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곳에서 그리스 문화의 정수를 만납니다. 그 중심에 아야 소피아 성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이 아름다운 성당이 완성된 것은 6세기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보는 곳이라는 의미를 넘어 그리스 로마인들이 불멸에 대한 영원한 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랄까 이스탄불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 문화재고 타임머신이지 뭐. 1500년의 역사가 이 한꺼번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년 전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그래도 안 그대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대단하죠? 이스탄불은 이거 팔아서 사실은 먹고 사는 건지도 몰라. 제국은 멸망했지만 이 놀라운 건축물은 아직껏 살아남아 불멸에 대한 그들의 꿈을 21세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돔만 해도 높이가 54m, 지름이 32.9m에 이릅니다. 균형 잡힌 구조는 최상의 미학적 가치를 보여주고 하늘로 솟아 둥글게 마무리된 스카이라인은 인류가 꿈꿔온 충만한 영혼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들어가 보죠. 이곳은 그리스도교의 성당이자 훗날엔 무슬림들이 모스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계인들이 오늘날 이곳을 찾는 것은 성당이나 모스크이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아름다움에 대한 인류의 꿈을 이곳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천년 역사의 비잔틴 제국과 강대했던 오스만 제국이 이곳에서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 천장에 그림 좀 봐. 저 가운데 중앙에 있는 건 이슬람식 그 글자들이잖아. 네. 그 옆에 있는 건 성화지. 네. 저 애당초 졌을 때는 이제 동로마 제국이니까 그리스도교. 그래서 성화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오스만 터키가 침공에 들어와서 여기를 빼앗고 네. 너무 아름다우니까 부시지는 못하고 해반죽으로 저 벽을 다 가렸었어. 그러고는 자기들 문화에 합당한 이런 그림, 이슬람 문명의 어떤 그림들을 그려서 오랫동안 이제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대단한 게 침공을 해서 다 무너뜨리지 않고 문화를 남겨놨네요, 이슬람 쪽에서. 지금 이게 기둥 하나도 없이 50m 이상의 돔형으로 지은 건물이거든. 좌우 대칭이 너무 맞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위대한 예술이지. 이게 불멸의 예술품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서 이걸 점령해도 차마 부시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예술성이 높은 건물이나 문화재는 그 자신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영원히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 성당에 깃든 이슬람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소문인가? 미우라? 미흐랍이라는 게? 맞네. 저건가 봐. 미우라비라고. 진리는 나아가고 들어와 마침내 하나로 통합돼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슬람의 상징인 미흐랍이 있는 이 건축물엔 그리스도교의 뛰어난 벽화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위태롭게 충돌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곳곳의 불안한 풍경들이 이곳에서만큼은 평화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모스크들은 정중앙으로 네. 메카를 바라보는 문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 건설할 때는 저 문이 없었지. 없다가 나중에 이슬람이 여기를 점령하고 이슬람 모스크로 바꿀 때 저 미흐랍을 만든 거예요. 메카를 향한 문이지. 모든 이슬람 모스크는 메카를 향해서 문이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 문을 향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요건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삐뚤어졌다는 것이죠. 틀린 것 같아요. 저 문으로 나가면 신이 있을 거야. 진짜요? 신을 만날 수 있는 문이지. 미흐랍. 메카를 향해 있으면서도 닫혀있는 미흐랍이 제겐 참으 암시적입니다.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은 멸망했지만 세계는 아직 두 제국이 끼친 문화의 단층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섞여 있는 이곳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이해의 교훈을 얻습니다. 성당을 완성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어느 날 머리가 아파 이 성당의 한 기둥에 잠시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두통은 이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나서는 예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기대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What is your wish? It's a wish, so I can't tell you. It's supposed to be a wish. Because I didn't think about the wish. Oh my god! I'd love to make it round! 과연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슨 소원들을 비는 것일까요? 두 개 비는 거예요? 젊고 아름다운 사진작가의 소원은 혹 사랑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빨리 하세요. 제 머릿속엔 불멸의 꿈이 스쳐 지나갑니다. 카메라를 찍으면 되겠구만. 우리 무대. 손가락이 축축해졌어. 난 소망을 이룰 것 같아.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300살 살게. 영원히 살기를 바랐는데 뭐 간절하면 이루어지겠지.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계단이 없습니다. 황제가 황후와 마차를 타고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900여 년) 동안 그리스도교의 성당이었고 500여 년 동안 무슬림의 모스크였으며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야 소피아. 이것을 점령한 오스만 제국은 이 건축물을 파괴하지 않고 모스크로 개조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천정에 그려진 성화들 위에 회반죽을 바르고 코란을 새겼으며 메카를 향한 문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시간은 진실을 드러내는 참된 강자입니다. 세월에 따라 회반죽이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수백 년간 잠자던 성화들이 찬란히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적어도 1500년 된 채색화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 색감이 저렇게 생생할 수 있는지가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수백 년에 걸쳐서 회반죽 뒤에 숨어있던 예수님이 방금 그린 것처럼 생생하잖아요.
예술이 부활이 느껴져요. 제가 역사와 선생님을 한 샷에 담을게요. 여기 최후의 심판, 선생님 최후의 심판 받는 거 같죠? 중간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는 문명을 품고 문명은 그 다음 세대에게 전 세대가 남긴 시공간의 기록을 전합니다. 아야 소피아 성당을 찾은 여행자에게 터키 문명은 첫사랑의 기억처럼 강렬합니다. 소피아 성당의 불멸에 대한 욕망에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다르지 않다. 만약 소피아 성당 건물이 훌륭하지 않았다면 무슬림들은 이 성당을 무너뜨리고 새 모스크를 지었을 것이다. 소피아 성당의 불멸은 그 건축물이 가진 완결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많은 터키인들은 아시아인이면서 동시에 유럽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그렇듯이 길은 천지사방으로 흐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생생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최종 종착지이자 시발점입니다. 지금도 5,000개 이상의 상점들이 밀집된 터키 최대의 재래시장이자 동서교약의 오랜 중심지 그랜드 바자로입니다. 15세기에 이르러 돔으로 덮이기 시작한 그랜드 바자르는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숨지는 마법의 미로라고나 할까요? 이곳에서는 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잔틴 시대부터 인종을 초월해 수많은 사람과 갖가지 문화가 돈을 매개 삼아 이곳에 모여들고 자연스럽게 하나로 섞였고 재탄생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였겠지. 동서양의 문물이 여기를 다 거쳐가니까. 근데 이거를 돔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그것은 터키가 이것은 터키 최대의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요게 제철에는 하루 4만 명의 관광객이 이 거리를 방문합니다. 나는 그런 소리가 안 납니다. 악기를 하나 마음대로 다룬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요. 아까 이걸로 켰나? 오. Yes. Super. Are you sure? Professional. He's professional. You are not Japan. You are too. 세계 어디를 가든지 상인들은 활달하고 개방적입니다. 오케이, 땡큐. Very good. 그 나라 문화를, 그 나라 정서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 나라 음악을 들어보는 거야. 한번 해봐요. 요. Show me more. Look, I can tell you this. 양탄자를 최초로 만든 게 터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핸드메이드는 없다고 그랬지. 아니 핸드메이드만 있어. 양탄자는 터키 대표적 특산품으로서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그 무늬와 색깔로 집약됩니다. 최고급 수제 실크 양탄자는 1제곱센티미터 안에 600개가 넘는 매듭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Çünkü bak burada düğümlerini görüyorsun, tamam mı? Şu. Bunlar düğüm. Öyle bu. Makine bunda yok. Şu. Var da. Daha da güzelleri var. Değişik var. Almak istiyorsa gösteririz ama şimdi çarşıyı günde bir 50-60 bin turist geziyor. Bazen gemiler böyle büyük tura çıkan gemiler var dünya turuna. Onlar uğruyor. Ama genelde 50-60 bin turist sezonda yazın yani gelip geziyor. İpek. 오. 100% 실크야. 이거 얼마입니까? 아, 좋긴 좋아요. 부드럽고, Bak gel He? bak, bir şey göster. Ver. 가볍고, Bırak. Bırak lan. Böyle.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도 다르고. 아 그러네. 진하고 연하고. This is made in 1 year. One Wow. person in Anatolia 4,000불. made in 1 year.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건? 1년이 걸렸대요 만드는데. 시제품이라. Turkish, not Iran. 하늘을 나는 양탄자는 없나? 물어봐요. Havada uçan halı yok mu? Valla vardı da dün sattım en son. Kalmadı. Dün gelseydi vardı da dün de en son sattım bugün yok. 어제까지 있었는데 어제 마지막 날. 아깝다. 이스타그. 아라, Şansı yokmuş. 아라비안 나이트는 있던데. 이스타그. Gümbürü gece masalları.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구하려면 중세의 그랜드 바자르로 돌아가야 하겠지요. 양탄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문화의 정수이자 보고입니다. 터키 양탄자는 터키인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세계의 금값이 시시각각 이곳에 들어오고 터키의 오늘 금값이 바로 이 골목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Borsa, altın borsası. Alışveriş yapıyorlar. Alım satım yapıyorlar. Herkesin kendi dükkanı var. Alım satım yapıyor. Dükkana bilgi veriyor. Alım satım yapıyor burada. 마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중세로 돌아간 듯합니다. 전국의 귀금속 가게에 시각을 다투어 금값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세엔 휴대폰이 없었을 테니 금값을 결정받고 마차로 달려나가는 금값 배달부가 혹시 있었을까요? 터키인의 금세공 솜씨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터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금은 순두 22K의 금입니다. 순금보다 좀 더 밝고 화려한 느낌의 금색입니다. 길 가던 이들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춥니다. 누구나 이 시오윤두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은 금이 교환가치 이상의 다른 꿈을 실어오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남자들은 금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여자들 또한 금이 남자의 구원이와 능력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지요. Küpesi var mı? Ay bu da çok güzel. Şöyle bizim Türk malı, Türk imalatı. 이거 이쁘다. 응? 터키의 금 제품들은 무엇보다 화려함이 큰 특징입니다. 반지, 귀걸이, 팔찌, 촘촘히 박힌 보석들과 정교한 세공을 통해 터키의 금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는 그리스 신화 속의 왕 마이더스의 손길처럼 금은 강렬한 유혹을 던집니다. 1130 euro civarı. 보통 다 세공비가 싸. 금에 대한 터키인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듯 보입니다. 시집가려면 이런 거 연습을 해야지. 사주시면 연습한다니까. 아, 좋아하는 데잖아요. 오, Test değil mi? 이집트 무슨 거 같아. 오, 이거는 확실히 혼수용품 같아. 바로 평범한 여인으로부터 파라오의 왕비가 됐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너무 노란색? 근데 황금 색깔이라는 게 원래 황제의 색깔이잖아. 이게 금색에서 온 거라고 봐. 이스탄불은 특히 황금이 집산했던 곳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황금이 굉장히 이 터키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하고 터키 사람이 금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응? 터키 사람도 아주 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터키인들에게 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Evet, altın Türkiye halkı için vazgeçilmez bir değerdir. Evet. Altın Türkiye'de hem yatırım amaçlı hem takım amaçlı kullanılıyor. Evet. Yani şu an Türkiye'de biriktirdiği parayı işçiliksiz altına yatıranlar oluyor. Evet. Bir de geline takılacak mecburi olan altın var. O yüzden Türkiye'de gelinlere çok takı takmayı sever bizim halkımız. Evet. Bu yüzden altın vazgeçilmez. Hem Türkiye'de hem takı olarak hem yastık olarak altın Türk halkının evinde vece var. 부인 저 결혼할 때 얼마나 선물했나? Sizin eşi 8 adet bilezik taktın. Birkaç tane künye taktın. Yarım kilo. Bir yarım kilo yakın altın taktın. Yarım kilo. 터키에서는 돈 없으면 장가 못 갑니다. Türkiye'de para yoksa evlenemez diyor. Evet. Yok, evlerinde ödünç alıyor. Dedim ya, evde parası yoksa bile ödünç alacak altın. Yani bir de burada bir kültür şey var, dayanışma var. İnsanlar birbirine yardım eder. Düğünlere hediye falan götürüyor, düğün masrafını çıkarıyor. 제가 믿는 것은 금이 없어도 사랑을 주는 많은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굳게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돔으로 덮인 것은 15세기부터였지만 그 이전에도 이곳은 동서 문화가 모여드는 가장 역동적인 마당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인이 가진 특유의 친절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 그랜드 바자르는 이제 명실상부한 지구인의 앞마당이 됐습니다. 이스탄불은 터키이면서 터키를 벗어난 세계인의 도시라고 나는 느꼈습니다. 아시아이면서 유럽이고 유럽이면서 아시아인 곳 중세의 도시이면서 현대적인 풍요가 넘치는 곳 이스탄불에선 나그네도 움츠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포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이 궁전은 오스만 제국의 왕들이 살았던 곳으로 15세기 후반 메호메트 2세가 완성했습니다. 3개의 문과 4개의 정원을 가진 아름답고 우아한 궁전입니다. 황제의 문과 경희의 문을 지나야 이곳 3번째 지복의 문에 당도합니다. 왕의 즉위식이 보통 이 문 너머 제3의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의 영광과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엔 마호메트의 유물과 함께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오스만 터키 왕조의 값진 보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양치기 고아에서 사막을 오고 가는 장사꾼으로 살다가 나이 마흔에 비로소 한 동굴에 은거 깨달음을 얻은 마호메트는 이후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역사는 때로 뛰어난 한 사람의 선각자에 의해 큰 물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곳은 역사의 증거를 모아놓은 기록 창고인 셈입니다. 세계에서 들여온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번 이곳에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궁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여자들이 1,000명에 이를 때도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을 호령했던 왕들의 은밀한 장소 하렘. 왕은 보통 비밀 통로를 통해 사랑하는 여자의 방으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1000여 명 이상의 여인들이 오로지 왕만 기다리면서 기가하던 금남의 집에 내가 들어왔네. 오스만 제국은 아프리카 북부의 모로코에서 아라비아 지역을 비롯한 아시아 일부까지 지배했던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들이 지배 이념으로 삼았던 이슬람 문화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이제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하렘은 역사의 흥망성쇠와 함께 제국은 사라져도 문화는 계속 남는다는 것을 제게 환기시켜줍니다. 하렘의 내부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도자기, 유럽에서 가져온 유리 제품 또는 페르시아에서 온 화려한 가구들로 채워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사신들이 값비싼 선물을 가지고 와 이곳에서 가까운 아련실에서 왕을 접견했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각 나라의 문명 대신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동남의 집이었잖아요. 선생님 들어온 소감이 아, 왕이 된 것 같고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뛰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한데요. 1000명의 궁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왕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는 여인은 한두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90%가 넘는 여인들은 가슴이 얼마나 우려해지고 한해지면서 왕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어. 그러면서 거의 그냥 처녀로 늙는 여인도 많았을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게 화려한 궁궐이지만 감옥과 같은 곳이었을 거야. 그 여자들한테는. 저는 그랬겠지. 감옥 같아요. 아, 감옥 같은 곳이었겠지. 그래서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지. 한이 서리지 않는 역사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렘에는 머나먼 아시아에서 끌려온 여자, 유럽의 끝, 아프리카 대륙에서 끌려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몽골 제국의 많은 여자들이 조국으로 바쳐졌던 우리의 슬픈 역사를 이곳에서 봅니다. 역사는 지배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피지배자들이 한과 눈물과 기다림이 없었다면 오스만 제국의 영광도 없었겠지요. 눈을 감으면 세계 각지에서 끌려온 여자들이 비탄에 잠긴 긴 한숨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저는 중세로부터 현대의 이스탄불로 돌아옵니다. 카읍에는 커피, 한에는 장소라는 뜻이니까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다방입니다. 하렘의 깊은 궁궐에 갇혔던 여자들이 후예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렘에 비해 이곳은 한없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한낮인데도 빈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마음의 허리띠를 풀어놓게 된다고 할까요? 인종에 따른 가름도 없고 세대에 따른 경계도 없고 종교와 문화의 차이도 없습니다. 터키인의 영원한 사랑방 카읍의 한 해. 저도 모처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뭐랄까 여기는 말이야 그냥 여기 오면 뭔가 그 정서가 해방되는 느낌이 난 강력하게 나거든. 시간 많은 여기 뭐 의례적으로 자기를 억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행복하고 여유 있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왔네. 천연 과일을 절여서 만드는 물담배에선 감미로운 향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달콤한 걸 원하면 초콜릿 향을, 상큼한 걸 원하면 체리 향이나 사과 향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구조가 복잡한 것 같아. 힘이 일단 좋아야 될 것 같아. 전력을 다해서 이걸 빨아야 연기가 물을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물담배는 독성이 적어 부드럽습니다. 애들은 따라와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잘 하시는데 자주 해보셨나 봐요. 아니요, 이건 뭐랄까 그냥 인생을 깊이 느낄 것 같아요. 이걸 피고 앉아 있으면 여기서 주변도 굉장히 자유분방해 보이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어떤 그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풍류. 이게 터키식 풍류죠. 터키식 풍류.
황제가 된 느낌? 아싸. 이 카페 자주 오시나요? Arkadaşlarımızın yeri zaten. Güzeldir yani. Türkiye genel anlamda güzel yani. Öyle söyleyeyim. 이런 카페는 이스탄불 젊은이들에게 어떤 곳인가요? 대화하는 곳? Açıkçası hani burası çok sosyal bir yer. Ve harbiden buraya sadece muhabbet etmek için geliriz. Yani oyun oynarız, eğleniriz. 세대 간의 배타성이 강한 우리와 달리 터키인들은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타블렛 게임은 터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예. 어떻게 한국말 하세요? 요즘 친구분들이 모여 앉으면 주로 무슨 얘기를 나누시나요? Aynı şey mi? Spordan konuşuyoruz. Tavla oynuyoruz. İddialı tavla partilerimiz oluyor her zaman. Genelde nargilesini oynuyoruz. Yani oynadığımız kumar. 말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는 게 어색하지는 않나요? Şimdi burada çok Tabii her zaman. hafta içi daha çok Genelde oluyor. hafta içi, hafta sonu gençler, hafta içi biraz daha orta yaş. 25 yaşında gözüküyor. 젊어 보시는데 25살로 보이시는데요. 그리고 아, 내가 64살인데 ben 64. 64? 64. It's unbelievable. 아니야? 64 yaşında. 64. How old? 40. 40. 오, 빅구라도. 어? 40랬는데. Ya hemen hemen her ay. 글쎄요. 아주 행복합니다. Bak, 저 bana şans getirdiğini söyleyemem ha. 세대 간에 우리가 너무 배타적인데 이 카페의 분위기는 세대 간의 간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네. 응? One more. 1, 2. 탁심 광장으로 이어지는 거리는 현대의 터키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잘 보여줍니다. 은행과 호텔 등이 밀집된 유럽풍의 현대식 건물들과 명품 가게들이 즐비한 이스티클랄 거리. 터키 연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갖가지 입을 것을 살 수 있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우리네와 같은 푸짐한 인심도 있습니다. 고소한 냄새를 따라서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철판 위에 구워지고 있는 것은 뜻밖에도 양곱창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죠. 거리 음식을 만드는 이들의 얼굴엔 전혀 그늘이 없습니다. 밝은 표정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니 식욕이 절로 돕니다. 양곱창 샌드위치네. 어디 한번 맛 좀 봅시다. Biraz tatmak istiyorum. Tattırırız. 터키 음식은 기본적으로 영양이 풍부하고 푸짐합니다. 기후가 좋아 야채와 과일이 풍성하고 땅이 넓어 곡물 생산량도 부족하지 않으며 흑해와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어 해산물 또한 넘쳐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가지요. 하나 줘보세요. 오, 이거 뭐 향료를 많이 넣는데? 이게 향료지요? 향료. 우리 향료 별로인데.
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양념이에요. 근데 양념이보다 뭐 다른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던 양곱창 샌드위치의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습니다. 홍합 속에 밥을 넣은 홍합밥은 터키 거리 음식 중 대표 선수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홍합밥. 홍합밥을 먹을 때는 레몬즙을 충분히 뿌리는 게 좋습니다. 레몬즙은 홍합밥의 느끼한 맛을 향기롭게 순화시키니까요. 이거 자체를 Her geldiğimde yerim. Her istiklale çıktığımda kesinlikle yerim. Herkese tavsiye ederim. Muhteşem tadı var. 몇 개나 먹어야 돼요? 먹어봐도 되나? Very very good. 어? Very good. Open open. Bon appetit. You? One more. One more. 먹는 거예요, 우선? 오늘은 아무래도 제 미각이 호사를 누릴 모양입니다. 홍합은 성질이 따뜻해 피부 미용에 아주 좋으며 빈혈, 허약 체질에 잘 맞는 음식입니다. 맛있어, 이거. 구수하잖아. 이 홍합 튀김은 굉장히 구수하고 이거는 좀 맛은 낯설은데 우리 홍합처럼 시원하지는 않고 라이스를 넣었으니까 밥을 넣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맛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이 노천에서 점심 여기로 먹으면 딱 좋겠네. 혹시 소주 있어요? 소주 한 잔 있어야 되는데. 홍합꼬치보다 더 맛깔나는 것은 보기만 해도 흥겨워지는 청년들의 신명이 아닐까요? 이스티그랄 거리를 관통하는 도심 속의 전차 튀넷.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가슴이 사뭇 설렙니다. 전차가 빠른지 걷는 사람이 빠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람과 차가 속력을 다투지 않는 것을 참으로 오랜만에 경험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속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달구지 속도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을 볼 수 있는 속도, 그 속도로 흐르면서 내다보는 사람들이 참 정답고 아름답습니다. 노천 카페에서 즉흥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는 달부카 연주자를 만났습니다. 악기가 아니라 손이 만들어내는 소리 같은 느낌을 줍니다. 듣기가 굉장히 좋은데 Çalmak ister misin? 그러니까 소리가 이 안을 공명해서 나오는 거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Çaldıkça içinden geliyor. 음악은 국경이 없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연주자의 리듬에 먼 2억의 나라 터키가 통째로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의 문명이 저물고 하나의 문명이 또 시작되는 이스탄불의 시간은
거리와 경계를 아름답게 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부드럽게 섞여 새로운 문화로 생성되는 곳. 새 문명에 대한 아름다운 예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스탄불의 참된 매력이 아닐까요? 새로운 문명의 출구이고 새로운 문명의 입구인 그것들이 물과 육지를 따라서 흐르고 교행하고 섞이는 곳. 아시아 문명과 유럽 문명이 섞여서 제3의 문명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곳. 그런 것이 아마 터키의 매력이 아닐까.